안녕하세요. 합법과 작문 교사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특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4월 학력평가를 또 조금 있으면 치르는데 4월 학력평가 대비를 위해서 3월 학력평가 특강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요. 그 교재는 오늘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 화면 쭉 계속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제가 문제 푸는 시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쭉 짚어보는 거 그리고 해설 다 진행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제가 문제를 좀 푸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스톱워치를 준비했어요. 그 랩타임도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마다 몇 초 컷 나는지 끊어가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시험지 문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판인데 제가 지금 그림판에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시범을 보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보편적인 것 또는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 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 뭐 그런 것들 뭐였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시범 한 10분에서 15분 걸릴 것 같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쭉 훑어보는 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분에서 10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문제씩 그 화면 확대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제가 푸는 시범 볼 때는 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 그대로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이 문제랑 글씨 읽을 수 있을 만큼 확대해서 보면은 스크롤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늘어지고 보는 사람도 피로하고 저도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화면 풀 때는 이렇게 문제집 들어오게 놔둬놓고 풀겠습니다. 펜 색깔 검은색이면 안 되지. 빨간색? 잘 보이죠? 제가 읽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뭐 세로나 가로로 선을 그어가면서 쭉 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푼 것 해설할 때는 이거 확대를 해가지고 글씨 다 읽을 수 있게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11문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브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 거기 때문에 오디오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풀겠습니다. 다 풀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말을 시작할게요. 그러면 준비 깨끗하게 해놓고 풀자. 준비 시작.
손목이야. 아, 11분 넘었네. 네, 요렇게 걸렸습니다. 잠깐 정답 좀 가져와 볼게요. 채점해보게.
제가 지금 그림판에 마우스로 풀어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거 감안해서 실제 이제 종이 시험지에 연필로 풀었으면 손가락 빠지는 줄 알았는데 마우스로 하느라고 종이로 풀었으면은 시간이 한 10분대 정도는 최소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점 한번 해볼게요. 설레는 시간이지. 35번에 3번 좋아. 36번에 5번 37번에 5번. 오늘 이 영상 잠시 후에 이제 해설할 텐데 해설 내용 참조해서 지금 우리가 작문을 아직 저랑 못 배웠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화법 전범위여가지고 그래서 작문을 푸는데 당장 뭐 좀 시사점이나 그런 거 좀 얻고 싶다 그런 학생들 있으면은 이 영상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41번에 1번 42번에 4번 좋아. 마지막에 살짝 좀 저 버벅거렸죠. 대체 촬영은 없다. 43번에 3번 44번에 1번 45번에 4번 다행이다. 3번 안에 이 내용이 없었지. 네, 다행히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저장이 아니고 저장하고 혹시 모르니까 다 복사해서 PDF로 저장하기 바탕화면 빈 문서 PDF로 저장이 됐니? 됐네. 네. 마우스도 잘 보이나요? 크기가? 네. 자, 잠시 후에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주마등처럼 짚어봅시다. 자, 우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화법과 작문에서 아주 중요했던 거 스텝 1, 2, 3가 있다. 그래서 1, 2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3의 경우에만 읽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선택한 메리트 중에 하나죠. 스텝 1, 2인 선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피로도도 별로 안 쌓인다.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OX 세모 물음표 동그라미 크기 조절 X 크기 조절도 하면서 풀어 나가라. 그러니까 문제를 푼 흔적을 정확히 남겨라. 내가 이 선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흔적을 정확히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흔적을 남기면서 풀어야지 나중에 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화법과 작문은 80분 풀로 이제 공통까지 포함해서 80분 풀로 라이브로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따로 보여줄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선지들 5개씩 다 봤습니다. 답이 나왔어도. 그래서 대원칙 스텝 1, 2, 3 항상 생각하고 푼 흔적 남겨가면서 풀어라. 그리고 이제 청자 반응 분석 문제 한정으로 얘네 먼저 풀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세 번째 문제 먼저 풀었습니다. 다음 단독 담화 한정으로 그 효과에 대한 진술에는 오류가 없다. 근데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사회자 단독 문항 한정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학생 1이 사실상 사회자에 가깝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대화 참여자 중에 특정 한 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놈이 사회자다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인물이다 하면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적절한 것은이 나오면은 아니지 그냥 적절한 것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오면은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다. 왜? 나머지 선지 4개는 틀린 엉뚱한 개소리니까 엉뚱한 소리 4개를 접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반응 효과가 생깁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용 문제인데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면은 그걸 마지막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배웠던 거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진도가 아직 덜 나간 거면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복수의 지문이 병렬적으로 있는 세트에서는 부담이 덜 가는 지문부터 풀어라. 저는 그래서 아까 가나 중에 나가 좀 부담이 덜 갔습니다. 문제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나부터 읽었습니다. 그 다음 면접 대상 등의 공식적인 대화. 여기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딱 있고 한 사람이 질문 던지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이제 그런 식의 대화는 대답하는 사람, 답변자, 면접자의 대응에 해당하는 선지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뭐 의미를 다시 물어본다. 그런 것들은 면접자 대화의 첫머리만 빠르게 스캔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생산하기, 적절한 문장, 적절한 문장을 말하는 거나 적절한 문장 쓰는 문장. 여기는 아까 그 기사 초고를 고치는 게 나왔는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쉽고 분명한 조건부터 풀면서 바로 보면 좋다. 근데 요거는 뭐 비포 애프터가 있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문학의 독서처럼 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의 독서를 어떻게 푸냐면, 그 비문학의 독서에서 적용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선지에서 낯선 어구의 밑줄을 치고 지문을 읽다가 이건 아까 선지에 있었는데 하면서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은 분명 다르다. 개방형 질문이랑 폐쇄형 질문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은 사실 화법과 장문은 개념 내용이 별로 없죠. 언어와 매체는 개념 내용이 90%고 문제 푸는 뭐 스킬 전략은 따로 많지가 않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전략, 전술 그런 역량을 중요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스킬이 많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하나씩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았니? 이제 20분 지났네. 예. 상세하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네. 35에서 37번.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가 지금 약간 업된 느낌이 업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다 맞아서 지금 사실 기뻐요. 교사도 다 맞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다 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고 발표입니다. 단독 담아 쭉 혼자서 말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봤어요. 35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텝 1, 2, 3이 섞여 있겠죠. 실제로는 스텝 3에 해당되는 거 내용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풀 것이고 36번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풀 때는 이제 선지만 바로 보고 OX를 했습니다. 선지만 바로 봤을 때 뭐 세모나 물음표가 나왔다 또는 X가 2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위에 이 제시되어 있는 요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난 요게 좋은데 보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모양. 그 다음에 37번 너무 고마운 문제네요. 수능에도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학생 1을 읽어봤어요. 그동안 몰랐던 다크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 다크 패턴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조사해 보아야겠어. 자, 그리고 학생 1번에 관련된 선지 2개를 봤습니다. 1번 화면 좀 더 확대할까? 그렇지. 너네 지금 자, 미안하다. 이 정도 해야지 이제 글씨 보이지? 자, 그동안 몰랐던 다크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 다크 패턴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조사해 보아야겠어.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발표했군. 예. 발표 내용과 관련된 부분,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겠다. 동그라미. 그리고 4번도 학생 1이 있었어요.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좋았어 라고 돼 있죠. 자, 학생 1에 대해서 판단하느라고 1번 선지와 4번 선지를 본 김에 이게 학생 3과 연결되어 있죠.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기억이 따끈따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생각하면서 바로 학생 3을 봤습니다. 다크 패턴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좋아. 4번. 학생 3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정보에 대해서. 지금 내 휴대전화에 있는 앱에도 다크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어.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내 폰도 그런지 보자. 자, 5번도 학생 3이 있습니다.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군. 이런 거 전혀 없었죠. X하고 답은 5번 끝. 몇 초 컷 나왔니? 시간 좀 보면서 할까? 40초 됐네요.
그래서 지문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 선지였습니다. 40초 컷으로 할 수 있는. 학생 2도 한번 볼까요? 검토 차원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고 있는가? 어제 무료 앱을 설치했는데 원하지 않던 앱도 함께 설치되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어. 그리고 속임수 유형에 대한 발표 유형 내용이 정확한지도 조사해 보았는데 내가 알아본 것과 내용이 일치해서 신뢰감이 들었어. 뭐 학생 2도 어차피 아니네요. 5번 5번 틀렸고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남아있습니다. 학생 2는 발표에서 속임수 유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했군. 네, 정확한지 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 적절하고 답은 5번 끝나는 선지였습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잠깐만 남은 시간 좀 띄워놓고 보자. 25분 남아. 시간 여유가 있어.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발표의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을 바로 좀 봤습니다. 스텝 2에 해당되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동글동글동글입니다.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죠. 시각자료 1. 이 화면에 보이는 앱은 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앱에 나타나는 광고창을 닫으려고 할 때에는 OX 버튼 중 누구나 X 버튼을 누르게 될 텐데요. 이 광고창에서는 X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광고창으로 연결됩니다. 킹받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사용할 때 제 의도와 다르게 광고창을 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만 하면서 읽고 있냐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크 패턴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크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네도 이런 경험 있니? 그게 바로 다크 패턴이야. 지금부터 설명해볼게. 자, 발표할 내용의 순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X. 2번.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청중과 뭔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반드시 평가원에서는 괄호 처리를 합니다. 사설은 아닐 수 있더라도. 괄호되어 있는 거 봤어요. 시각자료 1. 아까 본 거죠. 자, 청중의 반응을 잘 확인하고 비슷한 경험 한 적 있니? 청중의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자, 또 괄호 보니까 여기 시각자료 2. 여기 화면을 보시죠. 제가 가입한 이 앱을 해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괄호 없어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설명했다. 어렵습니다. 보기가. 3번.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 초반에 나오는 거죠. 화제 제시. 여러분 주의 환기, 흥미 유발, 화제 제시, 내용, 발표할 순서 소개 이런 것들은 신뢰감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텝 2 초반에 해당됩니다.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방금 읽어봤을 때 있었어요. 적절하고 답 바로 끝나는 것이고. 자, 4번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다. 요건 읽어봐야 아는 건데 읽어보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OX 세모 물음표 또는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큰 X 작은 X 표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풀지 않은 것에는 풀지 않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풀지 않은 것도 답을 찾은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아싸 답 3번 하면서 살펴보지 않은 선지 갑자기 X 다 쳐버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검토할 때 분간이 안 돼요. 각 선지에 대해서. 그래서 판단 안 하는 거는 그대로 비워놓으세요. 5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마무리에 질문 너무 좋네요. 스텝 2, 1 다 있습니다. 마무리에서 물음표 봤습니다. 이거 하나 있더라고.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너네 한번 테스트 해볼게 하는 거 아니죠. X치고 정답은 3번이더라. 4번은 이제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는가? 없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심심할 때 여러분 시험지 갖고 있는 거 읽어보세요. 다크 패턴이란 우리말로 눈속임 설계다 하면서 쭉 설명하고 이런 유형들이 있다. 유도하거나 광고가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강요 유형은 요런 것이다 하면서 유형 하나 설명하면서 해지하는 방법 쭉 설명했습니다. 해지를 못하게 유도하는 것이 강요 유형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요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내신 시험은 지문 다 제가 창작한 것들로 하잖아요. 그 학력평가 기출이나
뭐 수능 기출이나 아니면 우리 연계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거 아무것도 지문 그대로 안 써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일반고에서 변형한다 치면은 일반고는 지문 그냥 살짝 변형한 식으로 출제를 하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안 다뤄져서 흥미로운 부분이죠. 탐색 분산 유형, 탐색 조약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소비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멘트인데 이런 걸로 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2세트.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기업부터 밈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청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아까 물음표 있는 부분 한국 소비자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얻어 걸린 거죠. 물음표가 있는 부분 마침 출처에 해당된 게 나와서 동그라미 친 것이고, 보통 출처는 이제 그 동그라미 뭐 세모 XX 같은 특수 문자로 주로 보고 아니면 따옴표로 봅니다. 근데 여긴 지금 따옴표도 없고 특수 문자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음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뭐 미리 볼 일이 없었다면 X 쳤을 수 있겠죠. X 쳤다고 가정하고 계속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X 쳤다. 그 다음에 2번 교실에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휴대전화 앱을 보여주며 정보 효과를 높인다. 시각자료 1 초반이었습니다. 시각자료 2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해제하는 방법 보여준다면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크 패턴의 개념과 우리말로 된 용어. 이거 보는 순간 그 우리말로 된 용어를 함께 제시한다. 다크 패턴이 우리말로는 뭐다. 따옴표 반드시 있겠죠. 따옴표 스캔했어요. 따옴표 1문단에 스캔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크 패턴을 쏘은 것입니다. 2문단에 스캔해보니까 눈속임 설계,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합니다. 스텝 1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이 문제가 너무 고마운 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청자 반응 분석이라서 바로 풀리고 나머지 두 개도 스텝 1, 2 떡칠로 돼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다크 패턴의 유형을 소개하는데 청중이 피해를 겪은 경험을 활용한다. 이거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5번 발표 시간을 고려해 다크 패턴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자료를 제시한다. 시각자료 1, 2는 본인 휴대폰 화면으로 시범 보이는 게 다였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자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X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출처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특수문자나 그 따옴표로 갔다, 없었다, 그래서 두 개를 X 쳤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출처를 밝힌다, 주로 이제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스캔해보면 추가로 좋습니다. 추가로 숫자를 스캔해보면은 싹 다 숫자가 없고, 여기 97% 6개까지 이 부분, 이 문장 읽으면 출처가 있구나 해서 최종적으로 1번도 적절하구나, 출처 있었네 하고 답 5번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제가 몇 초 걸렸습니까? 54초? 네, 55초 정도 걸렸네요. 이게 3번 문제지. 36초 정도 세 번째로 푼 거지. 36초 정도 컷.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내가 지금.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청중이 피해를 겪은 경험을 활용한다. 다크 패턴 유형을 소개하는데, 네, 여기 아까 어디 갔니? 읽어보시면은 앞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신 것이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읽어봐야 알 수 있는 4번 선지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아도 두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이 지문은 통독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로 가죠. 38번에서 42번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그리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학생의 얘네들이 뭐야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병렬적이진 않아요. 가와 나가 별개에 독립된 건 아니고 직렬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태를 보니까 나를 먼저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지금 들어간 해설부터 여러분 그 4월 학평에서 장문도 좀 능숙하게 풀고 싶은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중간고사 끝나고 진도 하나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헌법과 장문에서 이거 차근차근 했던 이만큼 내용을 반학기 동안 배울 건데 그걸 미리 맛보게 할 수 있는 좋은 대목입니다. 자, 같이 보죠. 문제를 봤습니다. 39번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39번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맥락이 가장 적절한 것은이어서 마지막에 보려고 생각했어요. 가를 다 읽고 보려고.
자, 보기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나에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나서 학생 1이 몇 번 나오는지 봤더니 학생 1이 첫 대사 스타트 끊고 한 번 더 말하고 마무리하고 세 번밖에 없어요. 이거 개꿀인데. 그래서 요 문제부터 먼저 풀겠다. 나를 제가 먼저 보기로 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계기였습니다. 42번. 다의 흐름을 그려할 때 A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A 보니까 학생 3과 2의 딱 두 대사예요. 나가 훨씬 좋겠네. 그래서 학생 1 먼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풀기로 했는가? 학생 1 대사 3개 보면서 41번 먼저 풀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단서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약간 워밍업이 될 거야. 예열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학생 3과 학생 2 읽고 42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거 먼저 풀었니? 결론이 학생 1이 결론까지 있으니까 건의문 바로 볼 수 있구나. 41번 풀고 건의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42번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더 확대해야겠지. 학생 1번의 첫 번째 대사. 리모델링 이후의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 지난 논의에 대해 비평하는 글 읽어봤니? 위에 올라온 이 가일 겁니다. 나는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 공감하면서 읽었어.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걸 느꼈거든. 너희들은 논의할 때 어땠어? 자, 이거 읽어봤니? 나는 공감이 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다. 너는 어떻느냐? 학생 1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다는 것은 1번. 가에서 언급한 논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을 비판하고 있다. 아직 몰라. 2번. 가의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읽었는지 확인하고 화면 더 키울까? 잘 안 보이니? 확인하고 가의 내용에 공감 가는 태도로 들어가고 있다. 야, 너네 이거 읽었어? 나는 공감이 갔어. 동그라미. 가의 필자의 입장을 취해 다른 학생들이 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가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논의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묻겠다. 느낀 점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가의 제언에 따라 협의한 결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거 아직 몰라요.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4번 일단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대사 하나 더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 글에 제시된 필자의 의견처럼 다목적지를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으로 나누는 것은 어떨까? 라고 던지고 있어요. 학생이나 3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필자 입장을 취해 다른 학생들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으로 유도하고 있다. 적절하네요. 필자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냐? 그럼 이제 의견을 내겠지.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나머지 아직 몰라. 비판도 안 했고 실천과 제시하는 것도 없고 아직. 마지막 대사. 자, 나도 동의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절충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 것 같아. 점심시간엔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공간으로 운영하자. 다른 학생들에게 이 방안에 대해 어떤지 물어보고 많은 학생이 동의하면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할 때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학교에 건의해보자.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좋아. 우리 결론은 점심시간에는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게 공간 분리해서 운영하고 필자가 아까 공간 분리하는 의견이었어요. 맞죠? 쉬는 시간은 휴게 공간으로만 쓰고 분리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하자. 건의문을 쓰자. 그래서 5번. 가의 제언에 따라 협의한 결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판단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한다. 건의문 쓰자. 설문조사를 하자. 5번 적절하죠. 답은 1번입니다. 비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몇 분 컷으로 났니? 네 번째로 푼 거지? 1분 43초 컷. 좋아. 학생 1대사 3개 읽고 선지 보면서 4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의문을 봤어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 방안은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둘 다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85%가 투표했고 90%가 찬성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다목적실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부족한 학습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목적실을 리모델링 할 때 투명 칸막이를 이용해 휴게공간 학습권을 분리해주셔야 합니다. 저희의 건의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확인합니다. 1번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제시했죠. 2번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갈등을 건의의 배경으로 진다. 학생들이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답 2번 끝. 몇 초 컷이니? 32초 컷. 예, 좋습니다. 3, 4번도 지금 볼까요? 풀이니까. 몇 초인지 시간 좀 봐야지. 40분. 슬슬 마무리해야겠네. 학생들의 바람을 언급하며 건의 내용을 수용해 줄 것을 강조한다. 예, 강조했죠.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꼭. 실현됐을 때 예상되는 효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 학생에서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협의한 결과 우리는 요런 결론을 내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0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학생 2와 3의 대사 A 부분 읽고 이거를 이제 볼게요. 네, 선지를 한번 구분해보겠습니다. 1번, 2번은 학생 3의 발화에 대한 거고 3, 4, 5번 학생 2에 대한 거예요. 자, 학생 3에 대한 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부분 그래, 그 기준이 필요하겠다. 바로 위에 거 읽어볼게요. 다목적실을 시간대별로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해.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 다목적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때는 점심시간인 것을 고려하자. 기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 그 시간은 학습공간으로 하고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은 휴게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어때? 얘는 일단 시간만 구분하자는 거네. 최종 결론은 근데 그렇게 안 나긴 했어. 학생 3 학생의 의견을 재진술 하면서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X. 이번 학생 3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걸 요구하고 있다. 근거를 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X. 3을 읽겠습니다. 학생 3의 말. 공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는 건 좋아. 하지만 점심시간은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길어. 그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존중해줬으면 해.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대화 공간을 따로 만들면 좋겠어. 그럼 점심시간에 다목적실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고 공간이 좁다는 느낌도 완화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투명이었구나. 고려하는 건 좋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자, 3번 학생이는 학생 3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거에 출처를 문제 삼고 있다. 출처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4번 학생이는 학생 3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다. 내 생각에는 요렇다. 본인 의견이죠. 적절하고. 5번 학생이는 학생 3의 의견을 따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열거하며 입장이 변하려고 했다. 네가 생각 바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맞죠? 문제점을 열거한 것도 아니고. 4번 생각 바꾸라는 주장일 수도 있는데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열거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한 가지 얘기했죠. 점심시간에 길게 대화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 그 정도. 열거라 볼 수 없어. 답은 4번. 하나, 둘. 6번째 문제니? 1분 30초 컷. 좋아. 읽어보고 푸는 거는 한 1분에서 조금 1분 30초 정도 내외로 걸리죠. 읽어봐야 되니까. 바로 문제랑 선지만 보고 푸는 거는 좀 짧게 걸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에 관련된 거 다 풀었습니다. 이제 가에 관련된 거 두 문제 남았습니다. 38번, 39번. 쭉 읽어봤어요. 가. 안녕하세요. 며칠 전 다목적실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가했던 동글동글 동글입니다. 그때 논의에서는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측과 기존처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측이 대립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네 학생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 내가 구경해봤는데 결론 못 내리고 의견 차이만 확인하더라.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더라. 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씀 올린다. 오, 센데. 자, 여기까지 읽고 아차 선지를 봐야지 하고 단순지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방금 읽은 부분. 문제의식을 느꼈다. 2, 3, 4, 5에서 내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를 짚어봤어. 2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행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했거든. 읽다가 진행 순서를 지적하는지 쭉 생각하면서 봤는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안 나왔어요. 너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순서가 틀렸어.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두 주장의 근거 이 문단에서 요약을 했고 너네 양측 주장 정리해보면은 주장은 요렇고 근거는 요거였다 라고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너네 좀 서로 협력하려는 태도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양측 입장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학생 복지를 위해라는 단서 줄 긋고 지문 읽으면서 약 신경 쓰다 보니까 진행 순서, 학생 복지 두 개 신경 쓰면서 읽다 보니까 나왔어요, 둘 다. 아, 이거 안 나오고 이건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 지금 시간 관계상 선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39번 문제. 자,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목적 아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중시하고 있다. 한쪽 편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 학생들의 복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적절했고, 공동체 현안으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증명하는 것을 학문지도 삼았다. 예, 이런 문제점들 막 너네 근데 요렇게 막 문제점들이 뭐 파생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문단에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으므로 현안 행위와 관련된 구성원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적절한 선지. 자기 성찰을 하는 뭐 일기나 수필 그런 걸 아닙니다. 그래서 5번 X. 그래서 이거 몇 분 컷이니? 예, 29초 컷. 예,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자, 마지막 세트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좀 어렵고 정독하기는 좀 어렵고 스킵만 하겠습니다. 43번 나에서 기억부터 디귿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을 하나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나에는 취지 그리고 이유 방안이 나올 것이다.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각 단락 읽을 때마다 첫 단락 취지에 대한 단락 읽고 1번, 이유에 대한 단락 읽으면서 2, 3번 이런 식으로 푸는데 어려움을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죠. 조회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가 아예 안 올라와 있다. 자율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고 구분 기준 제시하는 거 없었고, 최근 논란이 했던 사례 초반에 안 나왔습니다. 사례가 없었어요. 단점 얘기한 거 없었고 단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선지고요. 요거 전후로 비교하면 되죠.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 전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 업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수정한 거 이렇게 수정했다. 정부와 식품 업체가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러요러 하기 위해서 안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제도는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이 너무 적절합니다. 그의 연재 요도를 위해 소비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펀드로 써달라. 그렇죠. 비포 애프터 보니까. 나머지는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애프터에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업체가 정부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자료 활용 방안을 보는데 이 문제 너무 좋죠. 여러분 틀렸으면 꼭 강조해놓고 매번 모의고사 치는 당일날 또는 수능 당일날 한번 다시 보세요. 보기에 제시된 자료들만 보면은 그런 자료를 쓸 수 있는데 이 진술이 틀렸어요.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3문단에 소비자에게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월 학력평가 수업 드디어 했는데 유튜브 태아고등학교 공식 채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